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서화를 통해서 기록을 남겨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네, 지킴의 나에 대해 제아리온 김정훈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업 세무조사에서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겸직 임원에 대한 인건비 이슈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겸직 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세무조사시 꼭 건드리고 가는 항목인데요. 세무조사에서 이제 기업 임원에 대해서 이슈 제기를 하면 우리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임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 임원분들한테 욕도 먹고. 그렇죠. 하지만 세무조사에서 저희가 대응을 또 100%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빼달라고 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잘 관리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법적 쟁점 그리고 대응 전략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겸직 임원 인건비가 법상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크게 이제 법인세법상 이제 세 가지 법령에서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과다한 인건비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해줄 수 없다라는 과다경비 송금 불산입 규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접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경제적 실질로 보았을 때 이건 우리 회사 직무와 관련된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해줄 수 없다라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관련된 조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 배분 기준에 대한 조항. 이렇게 문제가 세 가지에서 이제 이슈가 발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인건비만 지급하는 건데 상당히 많은 법령에서 이거에 대한 제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 주셨던 각 법령에 대한 조항의 핵심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회사가 부담했어야 될 인건비를 대신 부담을 하면서 비용을 전가한다라는 게 주요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세무조사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제 건드리는데 저희가 결국에는 중점적으로 소명을 해야 될 내용이 업무와 이게 입증이 되어 있는지, 급여 배분이 정확히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문서화가 잘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소명을 주로 하게 되잖아요.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세무조사 시 겸직 임원에 대한 인건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겸직하고 계신 임원분이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업무 수행 내역에 대한 입증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이거를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이런 증빙 문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임원분이 어떤 업무를 수행했었다라고 하시면 그거에 따른 결제 문서가 분명히 준비가 되셔야 하고요. 또는 회사에 대해서 어떤 회의가 있었을 경우에 회의를 참석하셨다는 참석 내용, 또는 이사에 출석하셨다는 이사의 승인 내역, 이런 기록들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1년간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임원분들은 반드시 거기에 참석을 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경영 계획서에도 본인의 날인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원분들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할 때 A 회사와 B 회사에서 같이 겸직을 하셨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얼마를 지급했고 B 회사에서 얼마를 지급했고, 이게 지급했던 급여에 대한 적정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세법에서는 이런 비율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각 회사에서 발생됐던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을 해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기 힘들 경우에는 각 회사의 총 자산 규모를 이제 판단해서 비율을 안분해라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A 회사는 매출이 크고 또는 자산이 크고 B 회사의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A 회사에서 인건비를 전액 부담을 해야 하는 불이익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 투입 시간 비율을 우리가 산정할 수 있고 실질적 업무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실질 업무 수행 비율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서화를 통해서 기록을 남겨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업무 분장포나 아니면 조직도 내에서 임원분이 그 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을 총괄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왜 이 임원분께서 겸직을 하게 됐는지 겸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매출액 기준이나 자산 기준이 아닌 실제 업무 수행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인건비를 배분했다라고 하면 그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었고 업무 투입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대해서 우리가 계산했던 내용을 명확하게 하셔야지만 문제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총괄 대표이사님께서 실질적으로
이제 500건 가까운 기한문을 수령하셔가지고 이제 회신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이사회 참석도 하셨고, 경영계획 검토에 대한 내용을 수반을 하셨다라는 거를 이제 소명을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를 입증을 한 케이스가 있죠. 하지만 이제 좀 외형이 큰 기업들도 있지만 이제 조금 소규모 계열사랑 이제 특수한 경우에 사실 이 업무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대응 방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A 회사, B 회사 두 개를 다 겸직하는 게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 일상적인 부분인데요. 그런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조차 정확하게 비율을 산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나 특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의를 하셔야 해요. 대표적으로 독립임원이 필요하냐, 그리고 최소 결제권 범위 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졌다, 또는 비상근 대표회사의 실질적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서화 내용, 계열사 간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문서화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문했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있고 그 밑에 자회사가 있었습니다. 지주회사가 모회사였고 자회사는 소규모로 렌탈업을 사업 영위하고 있는 회사였고요. 임원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에도 일을 하고 계셨고 자회사에도 임원으로 등재가 돼 있었던 상황이셨는데 실질적인 급여는 모회사에서 100%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회사에서 자회사에 대한 급여까지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용 배분이 적정하지 않고 특수관계 법인이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걸려서 비용을 부인당할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여기가 소규모 회사라는 부분을 우리가 착안을 해서 렌탈업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모회사,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회사이잖아요. 그럼 지주회사에서 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이루어지고 있고 자회사에서는 독립적으로 임원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고 임원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하고 있는 수행력이 많지 않다는 것을 문서화했었고요. 자회사를 관리하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임원으로 회사를 경영,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문서화를 통해서 자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형식이 아닌 이제 실질이 세무조사 대응에 있어서 좀 핵심적인 사항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상당히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모회사가 돈을 잘 버니까 모회사에서 급여를 다 부담하고 싶은 니즈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자회사가 더 잘 나갔을 경우에는 자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니즈도 생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임원분들께서 얼마나 이 회사에 공헌을 하셨는지 그 공헌들을 잘 판단하셔서 그 업무 공헌 비율에 따른 급여를 세팅해서 급여를 측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킴앤아이드의 지하륜 김정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